안녕하십니까. 대성쌤, AI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유, AI 모르면 간첩이죠. AI가 뭔데요? 예, 제가 영어는 조금 부족하지만 영어로 말씀드리면 Artificial Intelligence, 예,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냐고요? 예,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뜻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의 대전으로 구글 AI가 한창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벌써 우리 교육에 접목이 되었나요? 예. 지금 이제 알파고를 시작으로 이제 작게는 뭐 이런 의료, 그다음에 법률, 그리고 뭐 산업, 이제는 교육까지 이제 넘어왔습니다. 아니 그 생활 속에서 AI 실감하거나 체험해 본 적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저도 알파고 대결 때는 단순히 정해진 규칙에서 이렇게 수가 한정적인 그런 바둑이니까 그런 인공지능이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인공지능 채팅봇이라고 하는 그 이루다를 접하고 나서 이 기술의 발전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다 문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인공지능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느꼈던 이제 학습 능력, 그 스스로가 학습해 나가는데 이루다를 이용하는 우리 남자들, 뭐 학생들 할 거 없이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문제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혹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가끔씩 상담센터에 계신 이제 전화하시는 상담원이랑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채팅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혹시 채팅봇들하고 채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교육청도 근데 민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채팅봇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길래 제가 한번 이용해봤는데 안타깝게도 한 몇백 개 정도의 제한된 질문에서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채팅봇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가까운 지인이 이제 게임을 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피싱을 당해서 게임 이제 머니가 인출이 되신 거예요. 결제가 되신 거죠. 인출이 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게임 회사랑 구글에 이제 채팅봇을 이용해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채팅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딱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보다 더 좋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 뭐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묻고 답하면서 채팅봇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루다에서 되게 깜짝 놀래고 발전 가능성을 갖는 게 유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단순히 지식 전달만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학습 튜터 나아가 학습 상담가 역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또 교육용어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네요. 근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활 속에서 더 한번 말씀을 해주셔요.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 혹시 자율주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배우쌤? 요즘 핫하죠. 테슬라. 네. 예, 인공지능 그 자율주행차인데 뭐 거의 뭐 이제 미국 같이 교통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곳에서는 뭐 트럭까지도 인공지능으로 나와서 뭐 운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정보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또 마찬가지로 정보가 중요해요. 근데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재생산,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율주행만 해도 요즘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정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행자의 운전 습관, 그리고 기존에
운전하는 차들에 의한 어떤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운행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AI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한 번 연결되는 게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흔히 AI와 많은 관련이 있겠거니 저희가 추측을 하는데, 그럼 우리 좀 더 이제 아까 대성쌤이 조금 꺼내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공지능 교육 뭡니까?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인공지능 교육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교육이고, 나아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업무나 행정 같은 거에 이런 지원을 받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 활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혜성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빅데이터, 지금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지가 이제 1년이 돼가요.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에 대한 학습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인공지능과 접목이 된다면 학생들 맞춤형 지원, 이런 개별화 지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교육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밝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학교 현장에 왜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한가? 세 가지. 왜 필요할까요? 갑자기 직답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교 현장에 지금까지 네. 수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면, 첫 번째로 교육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더 벌어지고 있지만 학생 수는 많아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 대한 개별화 지도를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예. 제한적이다. 그런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 좋습니다. 한 가지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일제식 수업이 아니라 이제 교육이 앞으로는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 프로젝트 학습이나 이런 거로 나아갈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교육의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 학생들의 흥미와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고, 우리 대성쌤이 잘 생각하셔서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가지를 더 이제 덧붙이고 싶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수업,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 학교라는 장소, 그리고 수업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든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 교육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교육,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우리 대성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천으로 치자면 인천 이스쿨, 그리고 현재는 이학스터죠. 그때는 이제 원웨이잖아요. 학생들하고 이스쿨 해보셨잖아요. 무조건 클릭을 해서 넘기죠. 그러니까 그랬고 선생님은 어떤 친구는 이래요. 선생님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 이제 그러잖아요. 아, 네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한번 넘겨서 모르는 것만 해봐라. 애들은 그 앞에서 시간 낭비하는 거.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혹은 관심 없어요. 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우리가 매체가 아니죠.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포괄하는 뭐라고 볼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찌됐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선생님은 그래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모든 학습 설계를 다 대신할 수 없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교육과정 전문가로 이런 전체적인 학습의 큰 틀을 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까 뭐 정서적인 것도 물론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대입은 역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대성쌤하고 생각이 틀린 게, 언젠가는 그 인공지능이 다 그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대체할 수 없는 게 교사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이 가르치고 인공지능이 배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인류라는, 그리고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인류가 가진 휴머니즘, 인간성, 그걸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옆길로 샜어요. 이제
AI 교육을 조금 더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AI 기반 교육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 2021학년도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보급되고 있고 온라인 수업 플랫폼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AI 기반 교육들이 가진 강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학습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예. 인공지능은 학습자에게 자료 수집, 기초 분석, 시각화 등 작업을 도와 학습자가 고차원적인 사고활동, 실제 및 가상적 체험, 교수자 및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를 들어주죠. 저희 자녀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인공지능, 그 핸드폰마다 다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공식을 부르는 거예요. 몇 곱하기 몇 나누기 몇은 뭐. 그래서 식은 본인이 쓰고, 계산은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음성인식 아닙니까? 음성인식인데, 뭐 그것도 나름 하나의 좀 도움을 받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학습자들의 다양한 데이터, 이제 왜냐면 예전에 이제 비싼 돈 주고 1대1 과외를 하는 게 그 학생에 대한 학습자의 어떤 기본적인 실력이나 그다음에 그 학생의 성향이나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들을 한 명의 선생님이 딱 캐치해 주셔서 그 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원하신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화에서 보면 누구에 대해서 조사해줘 하면 분석 자료가 쓱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서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의 측면에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교사 측면에서는 실시간 수업 현황을 교수자에게 보고하고 문제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교수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교수자의 평가 업무 및 학급 관리를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유별나게 이제 괴짜인 친구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고를 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만 뭐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지만 고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학습자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교수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학습자의 활동하는 지원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평가가 정말 어렵거든요. 평가라는 것이 옛날처럼 딱딱딱 채점해서 점수 딱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학습자의 학습 활동과 배움을 지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평가는 평가 문제가 다 이렇게 마련된 상태에서 한 번에 그냥 맞고 틀리고 결정이 된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이 학생이 맞았을 때 틀렸을 때마다 문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또 뭐 서술형이라든가 단답형을 풀었을 때 이 학생이 부족한 점에 따라서 맞춤형 다음 문제를 이렇게 준비가 된다거나 그거에 대한 설명 학습 자료가 이제 재구성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나아가서 결국엔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들이.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전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학교라는 곳이 사실은 웬만한 행정기관 이상으로, 물론 학교도 교육행정기관이지만 행정 업무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AI 플랫폼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의한 이제 데이터 수집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성쌤도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수생들과 이제 소통하시잖아요. 예. 한번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예전에는 저희가 다 공문에 의한 소통을 했었는데, 우선은 저희
시도 교육청 연수원 같은 경우는 통합 연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통합 연수 시스템을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부터 뭐 진도율 체크, 뭐 콘텐츠 공유까지 뭐 거의 이제 아주 자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진도율이 부족하면 예약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족도 결과 같은 것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근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커뮤니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연수생들한테 이렇게 글도 남기고 응원도 하고, 혹시나 좀 안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참고하실 수 있는 참고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직접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혼자 뭐 심심이한 예전에 심심이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AI를 통해서 이제 연수생들이 정서적인 지원들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좀 어렵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평균 진도율보다 되게 낮은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 다른 뭐 업무가 많다거나 뭐 다른 교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거나 혹은 뭐 몸이 아프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체크하고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때 연수생들이 챗봇이랑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챗봇이 그걸 분석해서 뭐 연수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해준다거나 조금 이렇게 원활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수원에서도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네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교육연구사님들이 사실은 연수생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게 이제 행정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다면 더 적극적인 어떤 개발 연수의 컨텐츠나 실제적인 활동에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I 기반 교육 서비스에 지금 현재 실제 사례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놀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놀면서 수학의 지식을 쌓자라는 의미이고요. 우리나라 토종 기술로 만든 AI 기반 맞춤형 수학교육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수학 문제를 풀면 인공지능이 그 학습자의 취약점을 정밀 분석해서 그 다음에 뭐 게임식이나 뭐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틀린 문제의 풀이 과정을 분석하여 학습자가 모르는 수학 개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틀린 오개념을 다시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문제나 그런 학습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교육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들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맞물리면서 에듀테크,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스쿨인가?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과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현주소, 굉장히 많은 태블릿과 노트북이 학교에 보급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게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해 주셔야 될까?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게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교당 60개 뭐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기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 교실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그 소프트웨어, 그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나 저작 도구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또 그 교사들이 그거를 빠르게 배워서 아이들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수도 되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같은 경우도 교육정보원에서 인공지능 활용 연수를 많이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전체 대상으로 하기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쵸. 이제 이 어떤 일의 순서가 있는데, 사실은 물질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물질적인 지원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당 굉장히 많은 태블릿을 지원을 하고 노트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가 부족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태블릿만 딱 준다고 해서 바로 학교에서 그걸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 콘텐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태블릿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관리망 같은 게 필요해요. 뭐냐면, 태블릿이 60대다라면, 그거 60대 태블릿을 소프트웨어를 교사 1인이 가서 일일이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블릿 보관함,
와 그리고 태블릿에 어떤 교육용 컨텐츠를 설치하는 이제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기들도 함께 보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활용한 거라는 건 이제 교사와 이제 학부모님들의 기대지만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그런 이제 요거는 여담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애가 완전히 그냥 그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빠져 있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어떤 영상 플랫폼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원격 수업을 위한 이런 플랫폼들이 항상 근본에는 학생들의 니즈가 무엇인가 요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동의하면서 덧붙이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근데 그게 단순히 정보 기기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시민으로서 이런 정보를 자기가 판단하고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맞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학생들이 악용한다고 하면 뭐 성희롱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꾸로 학교 폭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인공지능 교육은 아주 이제 양날의 검처럼 양면성이 있다. 근데 그런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적 처치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 대성 선생님 해주신 말 딱 들으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다음 컨텐츠는 그걸로 한번 찍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성생이 아주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민. 자, 디지털 시민의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오늘 저희 예. 방송을 마치는 게 어떨까요? 그 시민의 이 활동 무대가 이 오프라인의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근데 디지털이 더 많은 요즘 학생들 가상세계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 정의 그리고 공공의 선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디지털 시민성 히트 쳤다. 이거 대성쌤 뭐 특허 하나 내시죠. 특허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이거? 네. 저작권을 제가 들어보고 처음은 그랬나?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다만 이게 되게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